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흐름이었어요. 북명코. 그 스탑로스라는 거죠. 한 명이 팔면 스탑로스가 되면 쫙 내려가는 거고 뭐 물론 예전에 비해서 AI 같은 그런 퀀트가 더 많아졌으니까 네.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세계 정말 트레이딩의 흐름이 역사적인 흐름을 지난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한국 최고의 트레이더 김준성 전 리만브러스 대표님 모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동성이 아주 미쳤어요. 네, 장난 아니죠. 이 네. 정도면. 네. 하루에 무슨 지수가 12%가 움직이고 환이 뭐 하루에도 몇 프로씩 움직이는 이 상황들이 이거 이유도 특별한 것도 없이 네. 미국 경기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됐다고 어느 네. 날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네. 아닌가 봐? 이러고 또 네. 돌아가고 네. 뭐 미국 뭐 FMC를 새로 열어야 된다는 둥 그러다가 또 아닌가 봐? 예, 예. 이렇게 돌아서고 달러엔이 뭐 언어인드가 캐리 트레이드가 언어인드가 된다 그러더니 또 아닌가 봐 이러고 네. 시장이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딩 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뭐 일단 뭐 많이 움직이면 좋긴 좋은 거죠. 오히려 트레이딩 룸에 예.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게 좋죠. 항상 그렇죠. 안 움직이면은 돈 벌기가 힘드니까 네. 많이 움직이면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 아예 이제 포지션을 마켓에다가 베팅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마켓 메이킹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손님 거를 해주는 거. 네. 마켓 메이킹하는 부서들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비드오파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자 팔자가 벌어지고 손님들이 급하게 거래를 하니까 네. 잘만 매니저하면은 좋은 기회가 되죠. 음. 그런데 그래도 많이 움직이니까 이제 포지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터질 수 있죠, 당연히. 뭐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해피할 것 같고 느낌에 네. 뭔가 생각 고집 좀 부렸다가 잘못 아차 이러는 순간 타이밍 놓치는 순간 그냥 옷 벗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근데 들어요. 동물적 감각 이런 게 별로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탑로스가 있잖아요. 네네. 스탑로스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레벨에 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거는 다 아웃입니다. 네. 그건 트레이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탑로스에 가면 그냥 스탑로스 하는 거니까 오히려 마음 편해요. 네. 굉장히 큰 포지션을 들고 있지만 저도 항상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게 내가 틀렸으면 스탑로스 가면 그냥 자동으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기회가 또 있고 시장이 뭐 100만 년 동안 있는데 내가 모든 움직임을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맞는 어프로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탑로스를 어떻게 나눠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사실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은근히 부도들이 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흐름을 보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흐름이었어요. 북명코. 그 스탑로스라는 거죠. 한 명이 팔면 스탑로스가 되면 쫙 내려가는 거고 뭐 물론 예전에 비해서 AI 같은 그런 퀀트가 더 많아졌으니까 네.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움직이는 거 저도 보니까 이거 봐라. 얘는 스탑로스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얘 스탑로스예요. 그건 확실한 스탑로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딱 지켜보는 게 151엔 깨지면서 네. 어떤 트리거가 가게 네. 되면은 스탑로스가 나오게 되고 스탑로스는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레벨에 가면 나는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151엔에서 스탑로스가 시작됐는데 141엔까지 밀렸단 말이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근데 스탑로스는 되게 레벨로 하지 않고 다 이제 개인 트레이더들한테 값을 줘요. 되게 P&L로 줍니다. 손익으로. 너는 10만 불 손해 나면 무조건 잘라. 너는 100만 불이면 무조건 잘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트레이딩 헤드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트레이딩 헤드가 나한테 스탑로스 리밋을 줘요. 딱 하나로만 줘요. 네. 너 한 달에 얼마까지 터져도 돼. 네. 그게 다예요. 사실은 더 이상은 주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뭐 주식을 얼마어치 사고 달러엔을 얼마 사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산수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너는 얼마까지 터질 수 있어. 이렇게 주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터질 수 있어 하고 주는 거에 베이스가 되는 거는 버젯이에요. 네. 얼마가 벌고 싶어.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까지 터져도 돼. 이제 그렇게 주는 근데 거거든요. 이번처럼 급하게 빠지면은 내가 손절매를 내고 있는데도 계속 빠지잖아요. 이거 뭐지? 너무 급하게 얹었는데 잠깐 반등할 때 때려야지 이러다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때렸는데 예. 그래서 아니구나 때려야지 하고 때렸는데 그다음 물량 내놓는 순간에 순식간에 주르륵 네, 빠지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우선 트레이더를 네. 평가하는 쪽으로 보면 IB가 오랫동안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영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IB 부도난 거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부도난 큰 IB 생각나시는 거 세 개만 한번 대보세요. 네, 베어링 베어링, 네. 페레그린, 네. 리만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 세 개 다 다녔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7개 회사를 다녔는데 네네. 나머지 4개는 은행계예요. 네. JP, CT, BNP, 스탠차. 네네. 얘들은 망하기 좀 힘들잖아요. 커머셜 뱅크니까. 그렇죠. IB 비즈니스를 하지만 반대쪽에 커머셜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어링, 페레그린, 리만은 커머셜이 없는 베이스거든요. 그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이제 망했는데 베어링이 망한 게 95년인데 그때는 베어링이 그 링리슨이 그 네. 에코리 드리버티브에서 사고를 치고 그 에코리 드리버티브 트레이더를 뽑았어요. 네. 그때 제가 손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고 그래서 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베어링 벌써 부도를 먼저 얘기해 보면 그게 무슨 트레이딩을 해서 터진 게 아니라 그건 비리입니다. 네. 개인 비리고 그리고 회사가 그런 비리를 관리를 못한 거 그러니까 트레이딩 데스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페레그린 망할 땐 제가 한국 트레이딩 헤드였어요. 네. 트레이딩 헤드였는데 그거는 되게 우리가 트레이딩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레딧 리스크가 있고 마켓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크레딧 리스크는 누가 망하는 거, 뭐 삼성한테 돈 빌려줬다 삼성이 망하는 거 이런 크레딧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게 있고 마켓 리스크 그러니까 뭐 주식이 움직이고 외환이 움직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딜링룸은 기본적으로 마켓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데 아시아 금융위기는 사실 크레딧 리스크거든요. 그 아시아 그렇죠. 국가들이 돈을 못 갚은 거죠. 예. 페레그린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아시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뭐 국가들하고 했거든요. 인도네시아, 뭐 타일랜드 그 국가들이 다 부도가 나버리니까 네. 그래서 크레딧 때문에 망한 거고 그리고 리만 경우에는 뭐 손해가 난 거라기보다는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는데 네. 그때는 사실 리만만 망한 게 아니라 CT도 망했고 AIG도 망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돈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넣어준 회사는 살았고 안 넣어준 회사는 망한 거죠. 그렇죠. 어느 네. 순간에 딱 넣었는데 제일 먼저 아무래도 약한 고리인 작은 회사가 먼저 왔는데 리만? 그래 나도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너무 사이즈가 컸죠.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다음부터 막아주니까 리만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은 있지만 네. 뭐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회사들이 부도가 날 때 과도한 트레이딩 데스크가 뭔가를 해서 부도가 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첫 번째는 그런 트레이딩 포지션을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을 잘못해서 하는 관리의 리스크 또는 오히려 크레딧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을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IB 트레이딩 데스크들이 왜 그런 부도가 안 나느냐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고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하면 스탑로스입니다. 네. 또 이 금액 되면 스탑로스 해 하고 나눠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트레이딩 했는데 제가 뭐 1,000만 불 너는 한 달에 1,000만 불까지만 터져. 그런데 제 밑에 트레이더가 1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그 합이 1,000만 불을 좀 넘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다 터지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 나는 한 달에 1,000만 불 터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분량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분량을 나눠주면 자기 받은 트레이더는 내가 100만 불을 받았는데 99만 불까지는 아무렇게 안 해도 되고 100만 불이 탁 넘어가는 순간 네. 내가 인지한 순간 바로 그냥 프라이스에 때리면 돼요. 그랬는데 100만 불이 아니고 105만 불이 됐다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상품은 리퀴드하지가 않잖아요. 네. 유동성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려고 보니까 저 밑에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봐야지. 이러면 잘리는 거고 그냥 날아가서 때리면 되는 거예요. 때려서 그 손해가 200만 불, 300만 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회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가 보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트레이더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트레이딩 헤드로서 너무 불안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1,000만 불에 한꺼번에 못 맞고 이게 한꺼번에 2,000만 불이 될 수 있어.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트레이더들한테 야, 너 좀 그만하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리밋을 준 거는 진짜 그 사람한테 온전히 준 거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포지션을 항상 보거든요. 실시간으로. A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트레이더가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거죠. 매니지먼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 반대- 최근에 뭐 에나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약세 포지션을 갔으면 그 헤드에서는 그게 노출도가 너무 많으면 나는 에나 강세 포지션으로 일부를 잡아놓고 그냥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보고 있다가 트레이더들이 자르면 나도 같이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일단 트레이더들한테 준 리밋을 한 번 준 거는 함부로 그렇게 뺐거나 푸시하지 않아요. 네. 온전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해야죠. 하는 거고 그 대신 그 사람들한테 거기를 딱 맞게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왜 길게 설명을 하냐면 개인 트레이더들도 똑같아요. 네. 개인 트레이더들도 리스크 관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 달에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가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시장이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말고 일단 자르고 네. 죽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네네. 죽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은 현물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파생 상품이 많잖아요.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 원칙 스탑로스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미리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탑로스 근처에 가면 생각하는 게 아니다. 네. 일단 잘라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네. NA 141엔까지 갔었는데 네. 141엔 강세에다 약세 포지션을 잘랐어. 네. 손실을 확정했어. 네. 근데 137엔이잖아요. 네. 할 수 없죠. 네,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네. 뭐 그 사람은 뭐 그 트레이더는 이제 P&L이 좀 나쁠 수가 있겠죠. 손익이. 그런데 한 번 뭐 손해 본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스탑로스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IB에서 오랫동안 트레이딩 데스크를 보니까 어떤 트레이더가 돈을 많이 버는 트레이더를 보면은 1년에 스탑로스를 한 2번 정도 당하는 게 제일 많이 번다는 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룰 오브 썸으로 네. 어떤 트레이더 A는 스탑로스에 한 번도 안 걸려요. 그리고 1년에 100만 불을 벌어요. 굉장히 잘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스탑로스를 1년에 한 2번 정도 걸린다면 한 500만 불을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한 번도 안 걸리는 트레이더들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포지션을 많이 안 간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포지션을 가서 터지는 트레이더는 봐줄 수가 있지만 포지션을 안 가는 트레이더들은 봐줄 수가 없죠. 자기 롤이 베팅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적정한 스탑로스의 레벨을 되게 룰 오브 썸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은 어느 회사나 제가 7개 회사 다녔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1년에 달로 볼 때 12달 중에 2달 정도 스탑로스 내는 트레이더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트레이딩 스타일을 보고 아 얘가 스탑로스가 되려면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억 사게 해주면 얘는 스탑로스를 절대 안 당해.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사게 해줘야지. 그러면 요놈이 걸릴 거야. 그래서 2번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네. 모든 트레이더들이 2번씩 걸리게. 그러면 나중에 보면 10년, 100년을 보면 그 데스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를 하지만 나름대로 디스플린이 있고 디스플린의 핵심은 스탑로스라. 네. 스탑로스만 하면 사실 무서울 게 없어요. 시장이 거꾸로 가고 예나가 난리를 치지만 난 그냥 속으로 난 스탑로스가 얼마야.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으로 140 지금 7인데 144 가면 나는 걸려. 그럼 스크린 보고 있다가 143.90 보이면 그냥 단추 누르면 돼요. 네.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뭐 아니면 한 달쯤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 되고 그리고 모든 트레이딩에서 버는 트레이더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한 명도 없고 개인 투자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서 벌으려고 하면 안 되고 100번 하면 막말로 51번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100번에서 90번을 터지더라도 10번 터진 거에서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는 내 생각보다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어떤 판단을 했다면 시장이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면 원래 생각대로 뭐 물론 생각을 플렉시블하게 바꾸긴 해야 되지만 네.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 생각을 하고 네. 그 대신 스탑로스에 가면 무조건 자르는 걸로 그것만 지킨다면은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도 오히려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계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39에서 자른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스탑로스 오다라는 게 오다 있죠. 하면 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예. 기계를 쓰는 방법인데 요즘 아예 기계가 돌려버려서 해서 트레이더들의 입장이 다른 트레이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싸우는 입장이지 요즘 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딩 할 때는 기계하고 별로 안 싸워서 모르겠는데 네. 요즘 움직임을 보면 스탑로스 같은 거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저 어떤 특정한 레벨에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 보면 아 이거는 기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스탑로스 오다는 기계한테 내놓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트레이더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고 있지만 되게 스탑로스는 저는 오다를 내는 거를 그렇게 권유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익스큐션이 실제 거래가 너무 형편없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낫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것들 뭐 대표적인 큰 주식들이나 지수 같은 거는 리퀴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 뭐 0.1초 뭐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1조 달러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면 네. 뭐 얼마든지 거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뭐 기계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 트레이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계들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너무 형편없는 가격에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기계한테 걸려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계들은 다 레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기계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기계들은 우리보다 생각을 더 안 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주잖아요. 너 공부를 해봐 혼자서. 그러니까 기계들이 야 사람들 트레이딩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많이 내려가. 그럼 나는 그 조건 가면 팔아야지. 조건값이 있어요. 그 조건 가면 얘는 뭐 사정없이 팔죠. 상황 뭐 주변 분별 안 하고 뭐 분별을 할 수도 수가 없고. 맞아요. 맞아요. 사정없이 팔고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 그렇지만 기계들은 트레이더들처럼 똑같거든요. 진짜 잘 지키거든요. 갖다 그냥 날라차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레벨을 여기 있었고 얘는 레벨이 여기 있었고 다 레벨이 쭉 있는데 한 명이 때리고 두 명이 때리고 세 명이 때리니까 그 익스큐션 자체가 불과 몇 초 만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기계를 잘 이용하면 기회가 상당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황당했던 게 제2의 저는 블랙 먼데이가 터졌다고 보거든요. 네. 특별히 일본에서 네. 하루에 12%가 지수가 빠진다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그 돼요. 다음 날 또 10%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두 개 다 기계잖아요. 기계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S&P 선물이잖아요. 네. 지금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퀀트 하는 친구들은 AI가 전체 거래의 90%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50%는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50%.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지금 90%까지 얘기하는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7, 80%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기계가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퀀트는 어느 값에 가면 나 좀 알려줘 이거였어요. 네. 저도 그 정도는 써봤어요. 어느 정도에 가면 제 스크린에 빨간 게 몇 개 들어와요. 그러면 난 파란 거만 보고 있다. 빨간 게 저기가 들어왔네?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고 조금 심하면 빨간 게 들어오면 이제 소리가 나요. 네. 삐삐삐삐 이럴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자기가 트레이딩도 하고 자기가 뭐 손익도 계산하고 지가 혼자 다 하는 거거든요. 또 그거를 기계한테 너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야, 네가 혼자서 배워갖고 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AI가 발전되면 없어지는 직업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트레이더 같아요. 잘합니까 AI가? 잘한다고 봐야죠. 지금 잘 못해도 더 잘한다고 봐야죠. 앞으로 가면.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제 점점. 예를 들어서 이번 뭐 1원이 12% 빠졌다 이 이제 값이 다시 들어가면 8% 이상에서 매수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요번에 있겠지. AI도 그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을 심각하게 했겠죠. 와, 엿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그게 크게 배운 거죠. 네. 저 같은 트레이더들도 이번에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도 뭐 느낀 바가 많거든요. 네. 기계들도 엄청 느꼈겠죠. 지난 30년 동안 트레이딩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사람뿐 아니라 기계도 있구나. 나 네. 같은 애들도. 그렇다면 다음에도 또 이런 현상이 있겠구나. 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이런 걸 또 생각하겠죠. 알고리즘 값을 지금 넣겠죠, 분명히. 네,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최소한 롱텀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말고 네. 순간적으로 베팅하는 거는 뭐 앞으로 99% 기계가 한다. 그런 제가 생각이 보기엔 듭니다. 이번 일본 트레이딩에서 몇 개 하우스는 날라갔어, 보니까 작은 하우스는. 다 스탑로스 했겠죠. 스탑로스 아니, 하는데 마이너스 12%를 갔으니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레버리지 썼으면 한 큐잖아요. 다 스탑로스 합니다. 네. 네, 스탑로스 하니까 스탑로스를 안 하면 이제 그건 회사도 아니고요. 스탑로스를 하니까. 근데 그 스탑로스를 하는 것들 네. 그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음. 그거를 진짜 엄청 지키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나는 트레이더인데 1년 내내 손해만 봐요. 네. 그런 트레이더가 있는데 또 한 명은 뭐 잘 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에 1,0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기계를 봤더니 얘가 스탑로스를 넘겼어요. 계속 넘기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잠깐 뭐 예를 들어서 5분 그랬는데 거기서 돌아서 가지고 결국 큰 돈을 벌었어요.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네. 해고죠. 그는 언젠가는 회사를 말아먹을 인간이거든요. 무조건 해고입니다. 그건 뭐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해고예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개인들도 자기가 원래 정해놓은 레벨이 있으면 그 레벨에 넘어갔는데 그걸 안 지키고 더 보잖아요. 네. 그 사람은 해고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스탑로스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12%씩 빠지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탑로스 어떻게 보면 스탑로스 때문에 있는 거죠. 아니 추세 추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스탑로스가 순간적으로는 네. 더 과도하게 만들죠. 왜 그러냐면 그 레벨에 갔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고 네. 아 이거는 난 트레이더고 나는 기계고 나는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된다는 스탑로스가 쫙 들어오는 거죠. 그게 쭉 들어오고 스탑로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서 반등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스탑로스 레벨이 예전보다 더 크구나.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5%만 빠지면 똑같은 상황일 때 아니 그 부분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기계가 들어오면서 네. 하방 추세 추종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추세 막 5% 빠지니까 이거 더 빠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탑로스도 있었지만 네. 이렇게 추세 추종하는 AI들이 들어왔겠죠. 야, 네. 요게 3% 이상 빠지면 이거 네. 오늘 무조건 5%까지 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들어오죠. 그리고 5% 건드리니까 이건 7%까지 가. 그렇죠. 계속 그렇게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왔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추종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물량으로 볼 때 스탑로스예요. 왜냐하면 추종으로 가는 애들은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각을 네. 하잖아요. 스탑로스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생각 안 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장이 많이 움직일 때는 주로 스탑로스에 의해서 많이 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이 없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있는 게 맞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야 옛날에 내가 느낀 스탑로스 레벨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구나. 제가 그 부분에서 네.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게 일종의 리스크 헤지 거래도 분명 이것도 일종의 스탑로스잖아요. 리스크 헤지를 하는 그렇죠. 게 네. 이게 쭉쭉쭉 커지는데 저는 이번에 이게 여기까지 빠진 건 레버리지 청산이다. 그렇죠. 그게 스탑로스.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내 자본에서 100% 쓰는 게 아니라 200%, 300%, 400%, 500%를 쓰니까 그 물량이 쏟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었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해 보면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생각하는 걸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 얘기를 하면 우선 트레이딩하는 기관들을 보면 몇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펀드 매니저와 IB 트레이더들. 네. 펀드 매니저와 IB 트레이더의 차이는 펀드 매니저들은 남의 돈을 받아서 거기서 트레이딩을 해서 그 손익은 전부 손님한테 귀속이 되고 나는 네. 거기서 수수료를 수수료를 받고 네. 물론 뭐 성과 보수도 받겠죠. 이게 남의 돈으로 하는 데가 있고 IB 트레이더들은 내가 시티뱅크에 있으면 시티뱅크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손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시티뱅크 자본금에서 질르는 거예요. 네. 왜 차이가 있냐면 펀드 매니저들은 처음부터 타겟이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그 상대평가예요. 네. 한국 주식이 10%가 올랐을 때 나는 11%만 벌면 되는 거예요. 네. 한국 주식이 30%가 빠져도 내가 29%
9%만 터지면 나는 칭찬받는 거예요. 되게 추종형이 많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래. 그런데 너 나한테 돈 맡겨볼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해요. 네. 굉장히 패시브한 거죠. 그렇지만 이쪽 IB 트레이더들은 주식이 10% 빠졌는데 5%만 터졌어. 나 잘했죠. 하면 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미친놈. 누가 너 보고 사래? 처음부터 팔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쪽은 절대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 추구형. 절대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헷갈리는 대목이 펀드 안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에요. 헤지 펀드들은 펀드이긴 하지만 네. 남의 돈을 받기는 하지만 네. 이건 절대 수익을 하는 거예요. 절대 수익 추구하죠. 절대 네. 수익을 하는 거죠. 손님한테 내가 뭐 할지는 잘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 내가 해가지고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너한테 1년에 20% 벌어줄게. 대신에 이제 멀티 전략을 많이 쓰는 네. 거죠. 네. 내가 20% 벌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값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 상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하는 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논외로 하면 네. 지금 헤지 펀드와 IB 트레이더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컨셉에서 보면 우선 IB 쪽을 보면은 IB 쪽은 회사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사실 엄청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신용으로 땡길 수 있죠. 예, 네. 얼마든지 돈을 빌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도 빌릴 수도 그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뭘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트레이딩을 못해 이런 거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대부분 현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디리버티브로 하기 때문에 네. 뭐 현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 네. 그다음에 현금이 들어가는 건 대부분 마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티뱅크에 있는데 내가 골드만삭스하고 트레이딩을 하는데 골드만삭스하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 싸줘야 되는 담보가 있는데 그거는 내 것만 쌓는 게 아니에요. 시티뱅크가 모두 골드만하고 하는 걸 합쳐갖고 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네. 그러니까 나한테 리밋을 줄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IB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나 IB 은행에서 보나 중요한 거는 IB 쪽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리스크예요. 네. 리스크. 온전한 리스크예요. 리스크. 왜 리스크가 중요하냐면 마켓 리스크를 많이 지게 되면 리스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BIS 룰 있잖아요. 마켓 리스크를 많이 쓰게 되면 자본을 쓰게 돼요. 예. 자본이 소실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본을 확보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쓰게 되면 리스크 값이 올라가게 되고 자본이 가만인데 리스크 값이 올라가면 BIS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계산상 아니야? 이게 뭐 계산상 문제 아니야? 그렇지 않고 돈이에요. 왜 돈이냐면 원래 8%씩 맞춰져 있는데 내가 갑자기 김준성이 갑자기 트레이딩을 왕창 들어갔어요. 1년짜리 선물로 달러에 뭐 10빌리언을 롱이나 숏을 갔어요. 그러면 리스크 값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네네. 리스크 값이 올라가면 8% BIS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을 갑자기 늘릴 수는 자본을 더 없으니까 써야 되든가. 그러니까 되게 하는 거는 길게 빌리죠. 음. 원래는 내가 1년짜리 거래를 하니까 1년짜리를 빌리면 되는데 자본으로 들어야 되니까 20년, 30년짜리를 빌려야 돼요. 그런 걸 빌려야 되는데 그거는 1년짜리를 빌리면 라이버에 빌리는데 이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를 빌리면 라이버 플러스 300이 돼요. 300 베이시스 포인트가. 그러면 그 300bp가 실제로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켓 리스크를 지는 게 내가 1년짜리 선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현금으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확충하는 게 실제로 돈이에요. 네. 계산상이 아니에요. 돈을 실제로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B는 이렇게 전부 리스크 대비 캐피탈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고 헤지 펀드는 좀 다른 게 헤지 펀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더 가까워요. 그런데 헤지 펀드 쪽을 보시는 게 더 맞는 게 개인은 헤지 펀드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개인은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나예요. 나한테 내 손 때 김준성 내가 갖고 있던 돈 꼽을 쳐놓은 1억을 널 줄 테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보삼 이렇게 하는 거나 내가 헤지펀드를 만나서 부장님이 저한테 김 대표님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좀 불려주세요. 잘 버시면 제가 20%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받아놓으면 받은 돈에서 맥시멈으로 돈을 벌어야 되면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 사람들은
캐시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현물을 하지 않고 선물을 하려면 마진을 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마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가 관건이고 그 레버리지를 얼마나 하고 그 레버리지를 얼마에서 어떤 리스크를 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금융에서 트레이딩에서 투자에서 이런 레버리지를 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금융의 꽃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금융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돈 100원 가지고 할 거면 돈 안 빌려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레버리지예요. 네네. 금융이 있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레버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도 헤지펀드 아니면 개인들도 레버리지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지금 얘기하듯이 레버리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스탑로스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100원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하나도 안 했어. 네네. 그럼 막말로 100% 빠질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2배 했어. 네. 그럼 50원만 돼도 빵이 되잖아요. 내가 레버리지를 10배를 했어.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0%만 돼도 빠지는 거고 네. 20배를 하면 5%, 5%, 50배를 하면 2%인데 네. 50배 레버리지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선물, 국채 선물이 2%밖에 맞은 안 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50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를 시장이 점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더 많이 움직였다고 보는 거는 맞는 거죠. 특히 요번에 달러엔이 네. 많이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를 보면 오랫동안 yen 이자율이 너무너무 낮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달러엔이 아주 일방적으로 아주 예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얼마나 좋아. 0%에 빌려서 5%짜리 샀지. 그렇지. 거기에 환율까지 올라.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네네. 7%, 8%를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밟고 있었어요. 네. 엄청난 거거든요. 7%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려가? 그러니까 거기서 스탑로스가 엮이고 엮인 거거든요.